자, YG 플러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밀려 내려와서 지금 마이너스 7.48. 자, 직전에 쭉 이 고가 기록할 당시에 저점으로 강철 같은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던 이 자리까지 지금 밀려 내려와서 쭉 내려왔어요. 오늘 주가 빠진 이슈가 사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하이브가 지분을 매각을 했다 이겁니다. YG 플러스의 경우에 일단 대주주는 당연히 YG죠. 자, 대주주는 일단 YG고요. 자, 들어가서 보면 YG 엔터테인먼트가 대주주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BNX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옛날 이름이고요. 위버스입니다. 이제 BNX는 옛날 이름이고, 이제 하이브에서 저쪽에 같은 그 상장된 기업으로 디어유가 있죠. 팬 플랫폼 기업 디어유. 요거 이제 디어유 같은 경우는 SM과 JYP가 합쳐져 가지고 만든 팬 플랫폼 회사이고, 그리고 하이브에도 당연히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팬 플랫폼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구사명이에요. BNX. 현재는 위버스 컴퍼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대 주주 물량이 꽤 많습니다. BNX가 이제 10% 가까운, 위버스가 이렇게 가지고 있고, 여기에 9.6%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나온 조사는 10%가 조금 넘는 걸로 되어 있죠.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이브가 7%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이브 지분을 던져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요거 때문에 지금 뭐 이런저런 우려스러운 얘기들. 그래서 이제 이걸 하이브가 이걸 집어 던졌다라는 얘기는, 이걸 던졌다라는 얘기는 이제 하이브가 별도로 음원 플랫폼을 하는 거 아니냐. 하이브의 경우는 음원 유통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멀티레이블 회사죠. 아래쪽으로 이제 자회사가 여러 개, 뭐 빌리 플랫폼 같은 거에서 또 그 전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뉴진스를 가지고 있던 그런 쪽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옛날 제 누구죠? 예, 하이브 플레디스. 그 플레디스 같은 경우도 이제 흡수해서 이제 하위 아래쪽 레이블러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많이 있죠. 이렇게 위버스, 이게 BNX입니다. 그러니까 BNX가 이제 이름을 바꾼 게 위버스고요. 이게 팬 플랫폼 회사죠.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게 되면 플레디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뉴지스의 어도어 있고요, 소스 뮤직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지금 여러 개가 있죠. 아래쪽으로 주르르륵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 음원 유통이 없어요. 이 음원 유통을, 그리고 이제 그 하이브의 음원 유통을 대신을 해주는 게 일단 뭐 지니뮤직하고 저런 쪽에서 하게 되었습니다만, 이제 하이브 쪽에서 가장 많은 5개의 회사가 YG 플러스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뭐 이제 우려라는 쪽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 집어던진 하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이 주가가 이게 깨지고 내려가고 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방시력 리스크 때문에 내려가는 건 뭐 그렇다라고 치더라도요. 이거 왜 팔았을까요? 그래서 이게 협업이 갈라지는 쪽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대로 일단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별도의 음원 회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든가 협업 관계가 깨지는 구조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쪽 것도 지금 정리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지고 있고 협업 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돈이 필요했을까요? 하이브가? 겨우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380억 밖에 안 되는데 380억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 팔았다? 이건 아닐 테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지금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거든요. 하이브가 별도의 음원 유통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별도로 음원 회사를 만든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걸 롱숏 재료가 되는 거죠. 롱숏 재료가 YG 플러스는 깨지고 하이브는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었는데 지금 둘 다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로 되면 도무지 지금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자, 일단은 지금 블럭딜 가격이 7,857원에 형성이 됐으니까 일단 고목세 맞춰서는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럼 결국에 이 블럭딜이니까요. 이게 블럭딜을 넘겨받은 주체가 있을 텐데 이건 누가 넘겨받았냐라고 하면 여기 나오죠. 이미 받은 겁니다. 이미 받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받았죠. 4,463만 주. 자, 어저께 팔은 물량이 480
6만 주예요. 486만 주. 근데 종합 합계로는 지금 63만 주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넘겨받은 물량 외에도 23만 주 정도가 매도가 됐다라는 얘기죠. 지금 20만 주대로 계속해서 샀다가 팔았다고 했는데 20만 주 정도로 팔았고, 그리고 오늘도 또 팔고 있고, 이렇게 구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주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현재 같은 경우는 블럭딜이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면 블럭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 형태가 됐을 거예요. 블럭딜로 파는 놈들도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팔았을 테고요. 그 블럭을 받는 쪽 같은 경우도 생각이 있으니까 받았겠죠. 각자 이제 이유가 어떤 쪽인지 하이브가 파는 거에 대해서는 도무지 추측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럼 이제 산 쪽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는 수밖에 없는데, 블럭들 물량을 받았던 쪽이 하이브 물량을 일부를 넘겨받아서 YG를 좀 더 공격적으로 치고 들어가겠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칠 때 저 앞쪽에서 이미 나왔던 뉴스이긴 합니다만, 뭐 캐든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한은영 해지의 수혜 기대라든가, 이제 요런 쪽에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이 종목들이 더 올라가는 쪽으로 이렇게 배팅해서 이건 이제 긍정적인 기대가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자, 이 블럭딜을 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요, 외국인, 특히 그 중에서 외국인이 받는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받는 물량의 반은요, 좋은 의미로 사는 거고요, 반은요, 패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두들겨 패기해서. 자, 공매도를 치기려라고 하면, 여러 번 얘기를 들은 그렇죠. 한국 증시에서는, 우리 증시에서는 네이키드 공매도가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네이키드 매도는 전부 불법 공매도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뉴스를 통해서 살펴보는 외국인 불법 공매도 이런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외국인 불법 공매도라는 게 우리 증시에서는 네이키드 공매도,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매도치는 미국식 같은 이런 케이스를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공매도를 치고 싶으면 빌려와라 이거야. 대차 매도만 허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대차 매도, 최대의 대차로 주식을 빌려주는 주체가 연기금이죠. 그래서 연기금 같은 데서 국내 기관들 같은 경우 연기금에서 주식 빌려다가 패대기 치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대차가 원활하지 않는 종목들, 대차로 빌려오기가 원활하지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쪽 같은 경우에 400만 주를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물량들을 이렇게 빌려오면 되죠. 빌려오면 되는데, 이게 빌려오는 게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블럭딜을 물량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뭉개는데 써버리는 기업들도 이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최근 애들 같은 경우도 좀 큰 기업들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볼까요? 블럭딜 한번 보죠. 있을 겁니다. 이런 기업들 생장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으로. 자, 블럭딜 같은 경우 보면 최대 주주 블럭딜 불가피 뭐 이런 게서 나왔고, 여기 BH 같은 경우에 또 블럭딜 이슈가 있었는데 블럭딜이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다가, 이게 블럭딜로 물량을 받아다가 그냥 이거 가지고 그냥 패버리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오션, 이게 블럭딜 얘기 있었고요. 여기는 아직 숫자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처분했다 나왔네. 여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물량들을 받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누가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물량을 받아가지고 이 물량을 가지고 때리는 데 쓰는 겁니다. 공매도로 때려버리는데, 여기 있네요. 이런 거. 자, 다음에 또 아래쪽으로 들어가 보면요, 또 뭐 있을까요? 이건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고, 좀 큰 종목들, SK 스퀘어 같은 종목들도 있었네요. 7월 달에. 쭉 가볼까요?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량을 받아가지고 이 물량을 사가지고 이제 쭉 들어오는 케이스, 이렇게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는데, 반면에서 이 물량을 받은 다음에 이걸로 가지고 공매도로 반대로 깔아서 뭉기는 형태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블록들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이제 쭉 올라 들어갔으니까요. 이렇게 할 경우에 사라졌습니다만, 그래서 어느 쪽일지는 이게 받은 쪽의 주체 자체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느냐. 저 앞쪽에서 잠깐 나온 것처럼 그 뭡니까, JP 모건에 투자했다 이러고서는 다음에 얘들이 단타 쳐가지고 팔아버리는 케이스일 거예요. 이 받은 쪽의 주체에 대한 부분은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 받은 쪽이 이제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달라진다라고 보는 거, 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받은 쪽이 이 YG 플라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쪽 의견을 가지고 이제 물량을 좀 채워가자라는 측면이다라고 하면 바로 지금 같은 경우가 저점이 되는 거고요. 딱 지금 기술적으로 위치 맞는 거죠. 현재는 이제 일단 오늘 상황으로는 파악을 하기가 조금 힘들죠. 오늘 장세 자체가 좀 쉬어져 들어가는 형태, 이런 형태로 지금 기울어져 있는 상태니까요. 더군다나 지금 엔터테인먼트 쪽 같은 경우가 그렇게 크게 강하게 진행되지를 않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파악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상태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파실 이유가 전혀 없죠. 내일 조금 더 내려와서 이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여기까지는요, 이 지역까지는 이거 파시는 거 아니에요. 앞에 여러 번 얘기 들은 거죠. 살짝 깨지는 듯이 해놓고는 이렇게 싹 반대로 돌려버리는 이 페일러 스윙이 나오는 자리, 이런 형태에서 나오는 게 그 전형의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 그러면 이 흐름 자체가 완전히 깨져기 전까지 일단 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조금 더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없으니까요. 지금 정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내용을 갖고 이거 왜 팔았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답이 나오는 부분이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현재로는 이 관계가 틀어진다. 이쪽에 같은 경우 이렇게 관계가 그렇게 쉽게 틀어지는 쪽 아닙니다. 이 3대 기획사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까지 해서 4대 기획사들은 서로 묶여서 도는 거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이 협력 관계예요. 서로 등에 칼 꽂는 관계가 아니라 얘들 다 협력으로 들어갑니다. DOU 같은 경우에, 거기도 DOU의 경우는 SM과 JYP가 연합이 되어 있고요. 이 YG 플러스에는 YG와 하이브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전에 SM 같은 경우가 이쪽에서 문제가 됐을 때 같은 경우 하이브가 또 백기사로 구세주로 등장해가지고 끼어들었던 적이 있죠. SM 매각 이슈 당시에, 적대적 M&A 당시 같은 경우 하이브가 도와주기도 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뭐 JYP하고 또 하이브의 방시혁하고 굉장히 친한 관계고요. 방시혁과 이 SM의 이수만하고도 좀 친한 관계고요. 이 서로가 이쪽에 같은 경우 서로 등에 칼을 꽂는 관계는 아니거든요. 칼을 꽂으려면 다른 놈한테 칼을 꽂지 서로 간에 등을 칼을 꽂지는 않아요. 서로 간에 등에 칼을 꽂게 된다 그러면 서로 간에 타격이 굉장히 큰 형태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거, 저 방시혁이가 예를 들어서 빼고 별도로 음원 그랬을 것 같으면 벌써 만들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BTS가 어제 오늘 떴어요? 르세라핌이, 뉴진스가, 뭐 이런 애들, 세븐틴이, 이런 애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동안 할 것 같았으면 벌써 만들어가지. 음원 유통사 만드는 게 뭐 그렇게 힘든 거라고. 위버스 같은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쪽 케이스로는 실질적으로 확률이 조금 적다라는 쪽이 되는 거고요. 이제 나머지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그림 나오는 쪽에서 따라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세도 조금 좋지를 않고, 그래서 이제 블록들이 나와서 떨어졌는데 이미 그거까지 이미 주가 다 떨어졌고요. 여기까지 이제 다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요 선에서는 일단 판단을 하지 말고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 요 주가의 흐름들이 이게 돌아 나오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쪽 같은 경우는 또 섹터의 힘이 좀 필요한 때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소폭 내리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조금 살펴보신 다음에 판단을 하자. 또 다른 흐름에 뭔가 가닥을 잡을 수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됐다 하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내용, 그쪽은 아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살펴봐야 되는 흐름이죠. 외국인들이 이제 오늘 팔고, 그리고 이제 내일도 또 팔고, 모레도 팔고, 이런 형태로 간다라고 하면 앞서 얘기했던 요게 지금 가장 나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공매도로 때려가지고 주가를 부시기 위해서 주식을 사는 형태, 받는 형태, 대차 매도를 위한 잔고를 확보라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하루에서 판단하기 시기상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요. 매수는 조금 더 흐름들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아직은 때가 조금 안 됐죠.
이제 에이펙이 이제 가까워지게 되고 시진핑 방한한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 그때 들어가서 다시 올라 들어갈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모멘텀 공백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까지 그신 분들은 조금 인내심이 원래 필요한 시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보유를 하시고 신규 매수는 조금 더 흐름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다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내리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또 오른 종목들도 있겠죠. 자 이제 지수는 꽤 많이 찾아 들어갔습니다. 1% 넘게 하락하던 게 이제 0.52%까지 축소가 됐고요. 그래도 종목으로는 여전히 하락 종목 수가 3배나 더 많은 숫자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종목 선택을 잘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상승 종목 하나에 하락 종목 3개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연색이죠. 어제도 그제도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약화되는 흐름으로 지수하고 관계없이 종목의 흐름이 약화돼요. 그래서 살아남은 종목의 경우는 완전히 미쳐날뛰게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마이너스 표시가 나는 아주 조금 어려운 장세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살아남아 있는 쪽의 종목들을 잘 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별 종목들을 잘 다루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시기다는 얘기야. 하이닉스가 스트레이트로 그냥 쫙 달려나갈 때 같은 경우는 그건 잘 몰라져. 그냥 반도체 아무거나 사도 올라가잖아요. 쉽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쉬운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전문가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